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8대 교역국 된 대만, 미중 갈등 최대 수의 베트남도 제쳤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터 시작되었던 이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으로 반사적으로 지금 대만이 가장 큰 이득을 얻고 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2019년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던 미중 갈등이 이제 경제를 넘어 군사력까지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때 중국 제품의 관세의 영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경제는 점점 침몰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베트남을 제치고 미국 제8대 교역국으로 대만이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자동차 반도체의 부족 현상을 이제 거쳤죠. 그러면서 대만의 위상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제1회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상황이고 삼성도 스마트폰 조직 개편을 통해서 베트남의 비중을 점점 더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 대만이 미국의 제8대 교역국이 됐다. 그리고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를 얻었고 베트남도 제쳤다라는 내용입니다. 5일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미국 상무부 통계국 자료를 인용을 해서 대만이 미국의 제8대 교역국이 되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만은 미국의 교역 규모 순위에서 베트남까지 제치고 8위에 올랐고 영국도 7위인 영국도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최대 교역국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가 1위, 그리고 캐나다가 2위입니다. 그 뒤를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영국 등이 이제 그 뒤를 잇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도 중국이 최대 교역국의 3위에 위치해 있는 입장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최근 1년간 대만 상품의 미국의 수출액이 7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5조 176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만 수출도 347억 6천만 달러, 약 41조 1000억 원을 기록을 했죠. 이것도 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왜 대만의 대미 수출이 증가를 했는가? 그 원인이 뭔가? 라는 내용이죠. 이것은 특별히 4가지로 지금 구분이 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미국산 제품의 고율 관세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대만 제품이 반사 이익을 보게 됐다라는 내용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지금 7월 달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019년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2019년 7월 달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25%까지 부과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를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죠. 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수입선이 다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차이나 엑소더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유발하게 되는 원인도 여기서 발현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대만과의 관계가 늘어나다라는 거죠. 실제로 앞서 언급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만의 대미 수출액이 719억 600만 달러.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인 2017년과 비교했을 때도 이게 약 70%가 증가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같은 기간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총액도 35%나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대만계 회사들이 대만으로 유턴한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도 중국산 제품의 고율 관세의 영향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 공장을 설립해서 미국에 납품하던 대만계 회사들이 미국의 중국 제품 고율 관세를 피해서 대만으로 유턴한 것이 한 영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일례로 미국의 유통업체인 홈디포나 아니면 로스 등의 금속 하드웨어를 납품하던 대만 기업인 JC 그랜드는 지난 20년간 중국 저장성에서 주로 제품을 생산을 해왔지만 현재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이후 대미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대만에서 생산을 합니다. 이것도 상당한 영향이 끼친 거예요. 이와 관련해 앤드류 와이갈라 주 대만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대만 정부는 과거 수많은 대만 기업들이 중국 본토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들을 데려갈 기회를 잡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특별히 대만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이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자기 발등을 찍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죠. 중국은 대만 민진당에 정치자금을 댄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서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대만 기업들을 향해 대만의 독립선언과 선을 그으라고 지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위안동 그룹 계열 지금 아시아시멘트와 위안동 신세기의 중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보호 등을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4억 7,40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880억 원의 벌금과 세금 추징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차이잉원이 이끌고 있는 민진당에 지원도 하지 말고 언급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대만 독립분자와 관련 기업 및 자금주를 법에 따라 단속한 것이라며 위안동 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치가 위안동 그룹의 민진당 지원과 관련된 것임을 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대만의 그 지배층이 민진당이잖아요. 이 민진당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언급을 했던 모든 기업들이 지금 현재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탈중국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대만 기업인들의 탈중국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차츰 이전에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을 때 많은 대만의 기업인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공장을 짓고 공장을 지으면서 그걸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대만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의 대미 수출량의 증가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반도체 공급 사태를 통해서 TSMC, UMC, VIC 등과 같은 주요 파운드리 업체를 지닌 대만이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체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지난 1년간 대만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반도체였다는 사실이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 SMIC를 블랙리스트로 올리면서 SMIC에서 대만의 기업들로 거래처를 옮긴 퀄컴 등 파운드리 업체들의 대만 반도체 수입의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만산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부품, 통신 설비 등의 대미 수출도 지난 1년간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는 것은 대만 정부의 미국과 경제적 유대 강화입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경제적 유대 강화를 지금 나서고 있는 입장이죠. 미국과 주고받기를 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만산 상품 수입을 늘리는 동안 대만도 또한 미국에서 석유와 그리고 기계부품, 자동차 수입을 늘린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원유와 같은 경우는 중동산 원유를 많이 수입을 했지만 이제 셰일 가스의 그 붐이 일어나서 셰일의 오일이 가격이 저렴해진 상황이죠. 그러면서 미국산 오일을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만은 석유의 중동
의존도도 낮추고 수입 다변화도 추구하고 그리고 외교 안보 영역에서도 협력을 미국과 더욱더 강화하는 하나의 두세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중동과 같은 경우는 이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수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위험성과 리스크가 좀 더 높아져 가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10대 교역국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1위 멕시코, 2위 캐나다, 3위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영국, 대만, 베트남, 인도. 지금 보시면 대만이 베트남을 제치고 8위로 올라섰다라는 측면이죠. 지난달 23일에는 제2차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 화상회의에서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고 중국의 경제 압박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문제와 같은 경우는 지금 TSMC가 지금 미국의 애리조나 피닉스에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 6월부터 2016년을 끝으로 5년간 중단이 되었던 무역투자기본협정 TIFA라고 불리는데 이 협상에도 재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TIFA는 FTA의 단계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를 체결하면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까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지금 중국과에 대해서는 중국의 그 정책을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대만을 지렛대로 해서 이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을 보면 대만과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고 이 가까워진 것을 통해서 이 남중국해가 이제 화약고로 변하는 지금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만이 미국의 제8대 교역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베트남도 제쳤다. 베트남은 지금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키워놨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을 제쳤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영향이 가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이제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민주주의 회의에서 대만을 초청하지 않았죠. 초청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너희를 안 볼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베트남이 어느 줄을 타야 정확하게 이득을 볼 것이냐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이 베트남 공장에 대해서 이 물량 축소를 시키면서 베트남의 영향력을 점점 더 줄여가고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을 좀 더 키워가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인도도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키워야 되고 인도네시아의 입장도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나라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